이 옵션들만 봐도 굳이 머리 아프게 모던에서 옵션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현대에서 인스퍼레이션 사랍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잘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스마트에 에센셜 플러스 추가하셔서 1,53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 기술이 기본입니다. 모닝 레인은 돈 주고 사야 하는 게 캐스퍼는 기본인 거예요. 그 외에도 후방 주차 센서 기본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 에센셜 플러스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8인치 내비게이션이 달리니 못생긴 컴팩트 오디오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오니 옛날 차처럼 키 꽂아가며 시동 걸 필요 없고, 풀 오토 에어컨과 후방 카메라, 스피커도 6개로 늘어나주니 에센셜 패키지는 말 그대로 핵심 기능은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는 괜찮은 추가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가죽 시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직물 시트도 재질 괜찮아요. 인조 가죽이나 직물이나 급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기도 하고, 겨울엔 인조 가죽보단 직물 시트가 더 따뜻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직물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열선 시트 없는데요, 앞좌석 열선이 없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직물 시트는 인조 가죽에 비해 덜 차갑긴 합니다. 그래서 열선이 필수는 아니에요. 열선 스티어링 없는데요, 그런데 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다면 스티어링이 얼음처럼 차가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다? 네, 맞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필수 아니죠. 그리고 차 사면 여자친구 생기거든요. 그럼 여자친구 손 잡으면 되니까 열선 스티어링 필수 아니죠. 통풍 시트 없는데요, 엔진보다 중요한 게 통풍 시트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거 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 거 다 아시죠. 여름에만 쓰고 말 통풍 시트를 굳이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캐스퍼는 운전석에만 통풍이 달려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 혼자 통풍 쓰는 거 본다면 왜 혼자만 쓰냐고 싸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거리는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2열 폴딩 시트 없는데요, 차박하려면 당연히 폴딩이 되긴 해야겠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기후에서 차박할 수 있는 계절이 얼마 안 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엔 추워서 못하죠. 그래서 차박 어쩌다 한 번 할 것 같으면 2열 폴딩 시트 없어도 됩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모던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추가해서 1,73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겨울에 열선 스티어링 없이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하에 차를 주차해도 겨울엔 계속 열선 스티어링 틀고 다녀요. 아까는 여자친구 손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손보다 열선 스티어링이 훨씬 따뜻해요. 그리고 유부남들은 뭐 거의 손 잡을 일이 없잖아요. 앞좌석 열선 시트는 2021년인 요즘 시대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물건이고요, 인조 가죽도 직물에 비해선 오염도 덜하고 청소하기도 좋으니 필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안 그래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워지면서 열선 시트보단 통풍 시트 쓰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으니 이왕 차 살 때 이거는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합니다. 이게 운전석에만 달려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또한 뒷좌석 폴딩 시트 역시 차박만을 위한 게 아닌 큰 짐을 태워야 할 때 뒷 트렁크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니 경차에선 필수예요. 멀티미디어 내비는 143만원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내비랑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챙겨주니 있긴 있어야겠죠.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없습니다. 그런데 경차 타고 고속도로 많이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일반 크루즈는 달려 있으니까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 없는데요, 하지만 캐스퍼 자체가 차가 워낙 작아가지고 뭐 사각지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사이드미러에 보조거울 달아주세요. 그게 훨씬 사각지대 잘 보입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모던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해서 1,80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차에서 스마트 센스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네, 무조건 넣어줘야겠죠. 특히 서울 시내 이동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분들이라면 스마트 크루즈는 꼭 넣어주세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드라이브 할 때 스마트 크루즈 딱 걸어놓고 한강 구경하며 운전하는 맛이 꽤 좋거든요. 그럴 때 스마트 크루즈 없으면 한강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느라고 정신 없으니까요. 그리고 캐스퍼 사면 차박하는 맛에 시외로 많이 나갈 텐데 그럴 때도 스마트 크루즈는 운전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는 요소가 되니 70만원 아낄 게 아닙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도 있어야 하는 게 아무리 보조거울 달아봤자 비 오는 밤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럴 땐 레이더로 차량의 유무를 알려주는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선 스마트 크루즈 포기하면 안됩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젝션 램프가 LED가 아니잖아요. 일반 램프나 프로젝션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이것 때문에 디자인 플러스나 인스퍼레이션 갈 필요는 없습니다. 17인치 휠이 없는데요. 그런데 연비 좋으려고 타는 경차에 휠이 커진다? 오히려 연비만 떨어지죠. 물론 깡통휠이 좀 안 이쁘기는 한데 그렇다고 여기에 55만원짜리 알로이 휠 패키지 넣는 거 좀 돈이 아깝습니다. LED 리어램프 없는데요. 이번 리어램프가 좀 신기하긴 하지만 그게 답니다. 후미등은 그냥 불만 잘 들어오면 되지 운전자가 운전하며 볼 일도 없기 때문에 LED는 필수가 아니에요. 캐스퍼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인스퍼레이션에 스토리지 넣으면 1877만원입니다. 일부의 등급별 장단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던에서 어설프게 옵션 넣을 거면 그냥 인스퍼레이션 사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모던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 1 넣고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에 디자인 플러스만 넣는다고 해도 가격이 1843만원이거든요. 인스퍼레이션이 1870만원이니까 모던 조합이 27만원 싸긴 하지만 대신 인스퍼레이션에선 17인치 알로이 휠과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하운드투스 헤드라이닝,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1열 폴딩 시트, 2열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까지 앞서게 됩니다. 이 옵션들만 봐도 굳이 머리 아프게 모던에서 옵션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현대에서 인스퍼레이션 사랍니다. 그러면 사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조합에서 74만원만 주면 캐스퍼 풀옵션인데요. 방향 지시등에 LED 램프 달리고 특이하게 생긴 LED 리어 램프에 17인치 알로이 휠도 경차치고 꽤 큰 편입니다. 자동차의 짜세는 휠에서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또 포기할 수가 없죠. 헤드라이닝도 새로운 패턴의 전바기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 내외관이면 누가 경차라고 놀리지는 않겠어요. 1870 주고 경차 썼다고 놀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스토리지는 동승석 시트백에 수납 공간을 주는 건데요. 생긴 거 보니까 트레이 같은 거 흔들리지 않고 고정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차에서 먹을 거 놓고 있을 때 차가 작으면 딱히 뭐 올려놓을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넉넉한 공간으로 뭐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동승석 시트백 보드를 추가하면 에어매트 설치 시 동승석 쪽은 완벽한 평탄화가 안 됩니다. 차박에 진심인 분들은 이건 넣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혼자 주무실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153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각종 충돌 방지 보조에 후방 주차 센서, 8인치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방 카메라에 스피커 6개 달리죠. 하지만 실내 시트 옵션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196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173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죽 열선 스티어링에 전좌석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뒷좌석 폴딩 시트까지 경차치고 훌륭한 옵션들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장거리 운전을 좀 할 것 같다 싶으신 분이라면 70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180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에 사각지대 경고장치까지 들어오게 되죠. 이게 베뉴도 못 챙긴 스마트 크루즈를 캐스퍼가 가져가네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74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187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7인치 알로이 휠에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사이드 리피터, LED 리어 램프, 루프렉까지 외관 디자인 다 챙기고 1열 폴딩 시트로 당당한 차박 머신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아니면 4번 조합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비싸도 4번 조합 추천드립니다. 1번, 2번, 3번은 진짜 뭔가 좀 어설프긴 해요. 그리고 가격 차이에서 4번 조합이 옵션 구성이 좋습니다. 물론 경차 1877만원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걸. 코로나19로 인해 미국발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가 돈을 풀어대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면서 차량의 가격은 점점 오르기 시작하고 동급 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장 비교를 많이 하게 될 레이와 베뉴 비교해볼 텐데요. 차박 머신 캐스퍼의 크기는 어떨까요? 캐스퍼와 레이는 경차이기 때문에 차량 길이와 폭은 동일합니다. 대신 레이가 박스카라 휠베이스는 120mm 더 크네요. 베뉴는 그래도 소형 SUV인지라 길이는 445mm, 폭은 175mm, 휠베이스도 120mm 큽니다. 이게 캐스퍼가 신형의 경차라 휠베이스는 레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캐스퍼의 휠베이스 살짝 실망스럽네요.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닝은 캐스퍼에 비해 233만원, 레이는 53만원 저렴합니다. 이로써 캐스퍼는 가격만 놓고 보면
경차 중에 가장 비싼 차가 되었죠. 곧 나올 쉐보레의 경영 SUV 아드라는 얼마나 비쌀지 상상도 안 됩니다. 벤유는 캐스퍼에 비해 279만원 비쌉니다. 유류비를 계산해보면 캐스퍼는 1km당 115원이 소모되고요. 10만 킬로 주행 시 1154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모닝은 캐스퍼에 비해 8만원 덜 드는 데 반해 레이는 145만원, 벤유는 51만원 더 드네요. 레이가 연비가 좀 떨어지긴 하죠. 그렇다면 5년 10만 킬로 유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캐스퍼와 모닝 레이는 경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동일하여 유지비는 유류비 차이 정도밖에 안 나고요. 벤유는 1.6 배기량이라 세금을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132만원 더 드네요. 그래서 차량가액에 경차 할인받은 취등록세, 5년 10만 킬로 유지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모닝은 처음엔 233만원 쌌지만 나중엔 250만원까지 저렴해지고요. 레이는 처음에 53만원 쌌지만 나중엔 90만원 더 비싸집니다. 이게 다 기름값 때문이죠. 벤유는 처음에 279만원 비쌌는데 나중엔 534만원까지 벌어지네요. 역시 경차의 유지비와 취등록세 할인이 무시 못할 차이이긴 합니다.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캐스퍼 아반떼급 옵션 구성으로 참 반가웠지만 가격도 아반떼급으로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슬퍼집니다. 그런데 옵션 대비 유지비 생각하면 또 캐스퍼만한 차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